안녕하세요. 글치원자에서만 벌써 네 번째 영상이네요. 이제 남은 건 관리 기능과 이전 글, 다음 글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관리 기능입니다. 관리 기능은 수정이나 삭제를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어드민 디브 치환자는 글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보여주는 치환자인데 팀블로그에서는 여러 명이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넣어보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스킨 편집 페이지로 오셔서 Sindex 아티클 레프 아래에 S어드민 디브 치환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어드민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디브 태그를 추가할게요. 스킨 가이드를 보시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링크 치환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 M은 수정하다의 모디파이인 것 같습니다. 옆에 더 추가로 넣을 거니까 구별할 수 있게 콜론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현재 페이지에서 수정창이 나오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SADM onClick 치환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스킨 가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링크에 샵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면 화면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빈 것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서는 안 보여서 블로그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고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수정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다시 수정 창 모드를 클릭하면 이제 페이지는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창이 나타나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리 기능을 퍼머링크나 인덱스에 넣지 않고 이렇게 S아티클 레프 안에 넣었죠? 그러면 이제 글 목록에도 나온다는 뜻인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글 목록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아래에 수정과 수정 창 모드가 각 글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홈에 가서 봐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 관리 기능은 S아티클 레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북클럽 스킨에서는 이 글 목록에서 수정하는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글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퍼머링크 안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조심해서 S아티클 related 아래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으로 S1 라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현재 상태가 공개냐 비공개냐 둘 중 하나를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S는 스테이트를 뜻합니다. 스킨 편집 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적용해 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은 S2 onClick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S2 라벨이 있죠. 이거는 이제 변경된 상태를 말하고 S2 onClick은 클릭했을 때 S2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공개면 비공개가 되고 비공개면 공개가 된다는 건데요. 이제 적용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블로그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일단 글 목록에는 안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들어가시면 아래에 수정, 수정창 모드, 이제 공개, 비공개로 변경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공개라는 뜻이고 비공개로 변경을 클릭하면 비공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화살표도 같이 추가할게요.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다시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 상태가 되고 클릭을 해야만 공개가 되는데요. 다시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가이드로 오셔서 삭제 클릭 이벤트를 사용해 볼 건데 그 위에 트랙백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서 넣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적용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삭제에 넣어봤고 적용하고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삭제가 나오고 클릭했을 때 이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정상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나오고 이 글이 사라졌습니다. 이걸로도 관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북클럽 스킨은 이 치환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북클럽 스킨을 적용한 건데 여기에 점 3개가 보이죠? 이걸 클릭하면 아까 전에 구현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해야 되냐? 다행히도 이거는 치환자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스킨 가이드의 설명에는 없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스킨 편집 페이지로 오셔서 맨 위에 헤드 태그로 가신 다음에 이 스타일 아래에 이 스크립트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댓글에 넣어 놓을게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날짜 부분 있잖아요. 이 아래에다가 치환자를 넣습니다. SAD isolation 이걸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면 구현이 끝입니다. 적용하고 미리 보기를 하셔서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이 생겼습니다. 좀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있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좀 어두우니까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날짜 아래 My Edit이라는 뭔가 태그가 생기고 그 안에 버튼도 있고 그림을 위한 SVG 태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etc라는 클래스의 밝기를 조절해 볼게요. 이제 CSS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버튼 etc 밝기를 2배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블로그에서 좀 더 잘 보이게 됐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커스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리 기능 치환자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전 글과 다음 글을 구현해 볼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전 글과 다음 글을 보여주는 치환자이고 previous와 next를 의미하는 치환자가 있습니다. 그 글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전 글이 있어야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다음 글이 있어야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치환자는 똑같고요. 이 previous랑 next가 들어가는 중간만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타입, 링크, 타이틀, 데이트, 썸네일. 이제 지겹죠?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CSS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기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HTML로 돌아오셔서 관리 기능 이전 거는 지워주시고 prev next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그 안에 이전 글과 다음 글 치환자를 추가하고요. previous와 next 클래스를 가진 div 태그도 추가하면서 타입 치환자도 같이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글, 다음 글 제목을 넣어주시고요.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게 A 태그를 추가해서 링크 치환자를 넣습니다. 썸네일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제목과 날짜를 넣을 건데요. 미리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요. 이제 이전 글의 글들은 썸네일 뒤에 있고 다음 글의 글들은 썸네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글은 썸네일 뒤에, 다음 글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글은 아까 전에 썸네일 앞에 있다고 했죠?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보시면 아래에 이제 관련 글 아래에 이전 글, 썸네일, 제목, 날짜, 그리고 다음 글은 제목, 날짜, 썸네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스타일을 꾸며 볼게요. CSS 편집 페이지로 가셔서 아래에 넣어 볼 건데요. prev next가 아까 전에 그걸 감싸주는 div 태그였습니다. 완성본을 보시면 이전 글과 다음 글을 가로로 배치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시고요. justify content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넣습니다. 이거는 요소들을 최대한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마진을 탑을 넣어서 관련 글과 좀 떨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전 글과 다음 글이라는 글자 크기를 16픽셀로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썸네일들 크기는 적당히 100x 80픽셀로 해주고 좀 삐져나가는 건 오브젝트 핏 커버를 넣어줄게요. 제가 오픈 채팅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오브젝트 핏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넣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300x 300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약간 가로로 좁아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오브젝트 핏을 사용하는데요. 오브젝트 핏을 만약에 컨테인이라는 속성을 넣어주면 비율을 유지한 채로
최대한 이 안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위아래 공간이 좀 남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을 채우고 싶으면 커버를 넣습니다. 커버를 넣게 되면 꽉 맞고 뭔가 비율은 맞는 것 같죠? 근데 비율이 맞는데 잘렸습니다. 이 삐져나간 부분을 보려면 오버플로우 비저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이미지인데 이 정사각형 틀의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잘린 거죠. 비율을 유지하면서요.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속성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CSS 편집 페이지로 돌아와서 썸네일까지 스타일링을 했으니까 이제 글을 넣어 볼게요. 제목과 날짜를 넣을 건데요. 제목은 14픽셀, 날짜는 12픽셀로 하고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마진은 제거할게요. 마지막으로 글자와 썸네일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시고 세로 정렬을 중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요소마다 10픽셀로 떨어져 있게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적용하고 세로 고침을 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지금 다음 글이 왼쪽으로 좀 쏠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다시 적용하고 세로 고침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전 글과 다음 글이 완성이 되었고요.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썸네일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얼라인 아이템즈와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붙어 있는 글들을 좀 정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에 저스티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딱 맞게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치 환자들을 모두 다루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 아래에 넣을 댓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